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여러분, 백년가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를 백년가게로 선정해서 널리 알려왔는데요. 대전과 세종 지역에도 백년가게로 선정된 점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도 달아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성장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경북 안동으로 갑니다. 안동에서도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만나온 곳이 있습니다. 소신과 뚝심을 지키며 남다른 손맛으로 사랑받아온 오래된 노포 두 곳을 소개합니다. 노릇하게 구워낸 추억 한 점을 쌀밥 위에 살포시. 숯불의 온기처럼 따뜻한 정이 익어가는 경북 안동. 밥을 한 그릇 먹던 걸 두 그릇 먹게끔 생각하는 게 강고등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치 않는 고향 같은 맛이 있습니다. 오래된 손맛과 함께하는 노포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전통을 논할 때는 맛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도심 중심엔 유독 오래된 맛집이 많은 편인데요. 예, 안동은 내륙지방입니다.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생선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영덕이에요. 영덕에서, 영덕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와서 안동까지 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이틀 동안 오다 보면 고등어가 상해요. 상하니까 중간에서 죗거리 장터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숙성이 돼서 안동에 도착하죠. 이게 안동 강고등어 오래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생물고등어에 짭짤하게 소금 간을 친 안동의 대표 음식. 그 역사의 정점엔 고 이동삼 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작업하신 거는 봤었거든요. 보면은 앞치마에 흰 옷에 작업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하루에 몇만 마리를 하셨다. 그걸 이틀 만에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했다. 그 속도도 빠르시고 그리고 손에 딱 20g 잡으면 항상 똑같은 그냥 멀리서 봤어도 같은 자세에서 항상 똑같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한번 가시면은 영덕에 가시면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영덕에서 오실 때는 그게 운송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달구지라든가 지게 이렇게 지고 오셨다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많이 힘드셨고 일밖에 모르신 그런 분이라고 많이 생각납니다. 등짐꾼의 일까지 도와가며 어물전 최고의 간제비 명인이 된 고 이동삼 옹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강고등어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이동삼 선생님입니다. 고향 갈 때마다 안동 고향에 올 때마다 먹고 싶은 게 강고등어네. 7, 8년 전에 간제비 하는 걸 봤죠. 강고등어를 사러 왔다가 그 모습도 보고 먹어도 생각나는 맛이지. 그 손맛을 이어가는 이곳은 정평이 난 맛집. 아버지가 한 50년 동안 강고등어를 직접 제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제가 어릴 때도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여행객들이 안동에 와서 진짜 오리지널 강고등어를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저하고 아버지가 이 식당을 만들어서 지금 해가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50년 전 고 이동삼 옹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부터 집밥 감성이 그리운 이들까지 고등어 한 점에 잊고 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장날 되면 우리 동네는 해가지고 촌이다 보니 맨날 이거 강고등어. 그래서 어리다 보면 강고등어 먹고 차지에 나가면 생선이 저는 강고등어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몰래 구울 때 꼬랑지 쪽에
내가 또 혼자 먹어보기도 하고 구이도 그렇고 고등어 조름이라 그죠. 이거 고등어 찌는 거 고등어 찢은다 그지 우리 말로는. 근데 그게 최고였죠. 그리고 뭐 이거 기껏 먹어봐야 큰일 날 때 그리고 뭐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는 그냥 찢어가지고 막 꼬치 벌겋게 해가지고 먹고 구 먹고 막걸리 먹을 때 한 잔씩 구 먹고 그랬어요. 간고등어 하면 보통 구이로 즐기곤 하지만 이 집에선 찜도 인기,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구이와 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이동삼옹의 음식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항상 음식은 자식들, 내 자식이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똑같이 같은 맛, 초심을 항상 잃지 말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은 제 옆에 마음 깊은 곳에 내 가족과 같이 내 손님을 똑같이 맞아라. 특히 안동에서는 옛날부터 손님이 오시면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런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정건 사장. 그가 지켜낸 50년 역사가 오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년 동안 이루었던 전통적인 맛을 이어가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100년 기업이 꾸미면서 항상 똑같은 맛,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대로 같은 맛을 내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안동에서 간고등어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몇 날 며칠이 모자랄 정도. 누군가는 유년 시절을, 누군가는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운 아버지의 손맛.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간고등어 노포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안동 원도심하면 지나칠 수 없는 곳 먹거리 골목을 찾았습니다. 안동 갈비골이라 적힌 굴뚝은 옛 섬유 공장의 흔적. 1980년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주변에 있던 식당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의 갈비 골목이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갈비집을 제가 경영한 지 한 세월은 한 만으로 28년. 예. 앞뒤 치면 한 30년인데 만으로 28년이 됐고요. 처음엔 이 골목에 제가 시작할 땐 연세만 할머니 딱 한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두 집이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고기를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이제 몰려들고 이러니까 한 집, 두 집 이렇게 생겼었는데 갈비골로 형성이 됐습니다. 갈비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만의 특제 소스와 안동 마늘을 곁들여 그 고기의 특유의 냄새를 잡고 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저희 집만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비법 자랑 좀 들으려 했더니 갑자기 외출에 나선 사장님. 작업장이 또 가게하고 떨어져서 있으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잘하고 있나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오려고요. 격려차 방문한 축산 가공장에 또 다른 비결이 숨어 있다는데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고기 손질을 맡겨 항상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는 것. 30년 맛집의 노하우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네요, 오늘도요. 항상 잘하고 매간 빚고 있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안동 한우만을 고집해 왔다는군요. 고기의 마블링을 최대한 살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싱싱함을 손님들 식탁 위에까지 유지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 가장 분주해지는 저녁 시간. 요즘은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녁 준비는 소홀함 없이 착착 진행됩니다. 강릉에서 왔는데 여기가 안동이 제 고향이라서 고향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입니다. 갈비가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더 육향이 많이 좋은 편이라서 꼭 와서 한 번씩 고향 올 때마다 찾습니다. 고향 올 때마다 생각나는 갈비 한 점에 그동안 쌓인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사람들. 저희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안동에 놀러 오게 됐는데 마침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문하게 됐고요. 직접 먹어보니까 더 맛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먹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에 안주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박금화 대표. 음식을 대할 때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 항상 저는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직한 음식, 정직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해드리고 앞으로도 늘 싱싱하고 질 좋은 식품으로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갈비를 시키면 매콤한 갈비찜과 우거지 된장국은 무료 제공. 인심 좋은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숙성하지 않고 바로 양념에 내놓는 마늘갈비가 더해지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양념의 비법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사장님만의 손맛이 담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온 국민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전국의 맛있는 맛집을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늘 정직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갈비 골목을 지켜온 박금화 대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도 30년 내공으로 뚝심 있게 이겨내는 중입니다. 고향 어머니의 정과 푸짐한 인심이 생각나는 집 안동 갈비 골목 노포점이었습니다.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지역 향토 맛집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손맛을 지켜온 노포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노포가 지금도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울까요? 3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내공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랑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충북 청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음악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퓨전 창작 뮤지컬을 발표한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를 만나봅니다. 여유롭다 못해 지루한 어느 날 드라마도 다 봤고 음악도 다 듣고 정말 다 봤어 지겨워. 새로운 거 없나? 바로 그때 신중한 검색을 거쳐 찾아낸 색다른 음악에 시선이 멈추고 이 노래 뭐야? 새로운데?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네. 하늘의 별과 같은 부드럽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 박지윤 리포터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노래의 주인공들이 궁금한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우리 가락과 사랑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안한 우리 선율을 노래하는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진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복명동.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건물들 사이 어지러운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악기 소리를 따라 들어가니 바이올린에 피리, 장구까지 서양 악기와 다양한 국악기를 연습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모여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분들이 바로 박지윤 리포터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 그룹 달보드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미리 찾아보고서 팬이 된 다음에 와서요. 더욱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내악단 달보드레라고 하고요. 달보드레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고 달콤하다 이런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에요. 2014년도에 저희가 모여서 창단해서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2014년이면 벌써 좀 오래된 팀이 됐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다 모이시게 되신 건가요? 이제 서양 음악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악으로 원래 이제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좀 만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뭐 말 그대로 구심점이 되는 친구가 대표님이 또 계셨기 계시고. 때문에 다양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선율이 매력적인 곡 오작연가. 이 곡은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의 구심점인 작곡가 한성영 씨의 국악 창작곡인데요. 음악과 연기, 대사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뮤지컬로 견우와 직녀를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국악과 함께 풀어나가며 전래동화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랍니다. 이름도 달달하고 부드럽고 좀 노래도 색깔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국악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악이 어렵기만 할 수 있는데 좀 더 모던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들릴 수 있는 곡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달까요? 제가 SNS상에서 들은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웠는데 견우의 노래라는 곡 맞죠?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오래된 전래동화를 요즘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이들이 모를 법한 전래동화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시리즈별로 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와, 전래동화 같은 국악.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번 직녀가 돼서 노래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달보드레의 라이브 무대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퓨전 국악 뮤지컬 오작연가 중 견우의 노래인데요. 첫눈에 반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중에서 아름다운 직녀를 향한 견우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죠. 일일 직녀가 되어 듣는 견우의 노래. 박진열 리포터도 흠뻑 취한 듯합니다. 애틋한 견우의 마음이 담긴 노래, 퓨전 창작 뮤지컬 오작연가 중 견우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는 달보드레 멤버들. 악기 소리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렇지. 지금 악기 자체를 살짝 조금 더 선명한 악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코로나19로 모든 단원이 한데 모여 연습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틈나는 대로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할 부분도 짚어준다고 하는데요.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모습,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조금 센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곡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한 멤버들과 박지은 리포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한성영 작곡가의 개인 작업실인데요. 발표를 앞두고 한창 진행 중인 작품이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기계음이라서 이제 가양 소리 같은 경우가 되게 또랑또랑하고 맑은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다양한 국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분위기에 맞는 악기들을 세팅한다는데요. 바이올린 나니까 너무 예절하고 더 좋은 것 같아.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동쪽하는 나 미완의 곡이지만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나눠봅니다. 원래 서양 음악을 전공한 한성영 씨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 중인데요. 그러던 중 국악의 매력에 빠져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4년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를 창단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죠. 와, 직접 이렇게 작곡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곡 작곡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연주될지는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우리만의 이야기로 풀어내가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전달력이 있고 또 저희만의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팀 대표만의 그 열정이 포부가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뒤에 정말 악기가 많아요. 피아노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이 악기들은 다 뭐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곡을 쓰려고 하면은 어떤 악기를 써야 될지 또 사실 국악이면은 저도 국악을 좀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악기들만 특색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악기를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창작 음악을 만들어가는 음악인답게 한성영 씨는 국악기에 대한 열정도 뜨거운데요. 다양한 국악기를 직접 배우고 틈나는 대로 연습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선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국악과 사랑에 빠진 마음이 느껴집니다. 열정 충만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음악 그룹 달보드레.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달보드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면 달보드레의 인기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달보드레의 힘찬 비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엔 경북 포항시로 가볼 텐데요. 포항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춘들이 고향 포항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명 포항의 색을 찾아라.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해 봅니다. 저에게 포항은 크림색이에요. 크림색을 생각하면 뭔가 몽글몽글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포항은 저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데이션 색인데요. 왜냐하면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를 따뜻하고 참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20대 청춘들. 이들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자, 우리도 동행해 볼까요? 겨울방학을 맞아 조용한 대학 캠퍼스를 상상했다면 섣부른 판단. 어느 학기 중보다 더 활기찬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 색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포미닛입니다.
포항의 시간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팀명 포미닛. 그들이 경험한 포항에서의 시간과 그들이 매료됐던 포항의 풍경에 딱 어울리는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컬러 프로젝트는 저희 6명이 모두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포항 청년들인데요. 그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포항은 상당히 다채롭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인데 포항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그저 철강 해안 도시, 무채색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대학에 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포항 청년 6명이 포항 시민으로서 포항의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포항에 살면서도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알며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매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청년들.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발품을 팔고 그들만의 감각으로 색깔을 입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군데군데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이 모르는 명소들도 많이 가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제가 추억했던 데를 떠올리고 다시 자리에 가봤을 때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항 그 명소 자체가 어떤 느낌이다를 언제든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느낌이 되게 색달랐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포항이 정말 익스트림하고 또 외국이나 다른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포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학생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포항의 대표 도시숲 송도 솔밭입니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근데 지금이 겨울이어서 그렇지 진짜 봄이랑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사람들 막 맨발로도 걷고.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누워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냐? 맞아. 그렇지. 우리 저번에 맞아. 가을에 사진 찍으러 왔을 때 어. 그때는 되게 많았어. 돗자리 사람들이? 깔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노는 사람도 많았고. 코로나가 없을 때 왔었더라면 더 솔향기 그런 걸 더 맞아, 느낄 맞아, 수 있지 맞아. 않았을까? 약간 포항의 센트럴파크? 아, 그치. 포항의 센트럴파크. 포항이 고향인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 이 솔밭으로 소풍 갔던 추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숲으로 새단장하면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도 솔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하나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무릇 풍경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포항의 풍경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를 공간에 더했을 때 포항의 색깔도 명확해지겠죠? 어디 평지에 이제 소나무가 많은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그때 또 해풍이 있고. 그쵸, 바닷가 산책하고. 내 고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포항이 최고다. 저희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즐거운 대화의 공통분모는 포항사랑. 솔밭 가득 웃음이 번집니다. 기특하지. 학생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못하는 걸 학생들이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지. 되게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라서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항을 사랑하는데 어르신분들도 똑같이 포항을 애정해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분들이라면 지루할 수 있고 외지분들이라면 생소할 수 있는 포항의 동네방네 풍경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포항만의 빛깔을 찾는 작업. 그 결과물이 궁금해집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시 찾은 학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풍경과 이야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포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좀 젊은 감성으로서 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포항에서 계속 살아온 시민으로서는 포항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같은 거를 전달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포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뤄본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촬영을 하고 며칠 뒤 학생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박 대박.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 1년 가까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포항 색깔 찾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포항의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포항의 찐 이야기. 형형색색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청년들의 감각으로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SNS랑 그 책을 제작하는 정도로만 그쳤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포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는 굿즈 같은 걸 제작해서 뭐 컨테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보고 그거를 홍보해주는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해보고 싶어요. 포항의 뭔가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컬러풀한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20대들과 뭔가 젊은 시민들이 함께 포항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도시 포항. 포항의 청년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찾아낼 더 다채로운 포항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큼 발랄한 모습만큼 이들의 눈으로 보는 포항은 전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숨어있는 포항의 진가를 잘 찾아내서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여주길 바랍니다. 고3 졸업을 앞둔 학생들,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면허를 발급받는다면, 그리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나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데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 한해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교통 법규도 더욱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